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 수다방 매스스토리즈 12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영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들을 살펴봤어요. 네, 그랬죠. 뭐지? 뭐 이루어진 명제. 예, 역, 대우 명제. 배우. 예. 그래서 px라는 조건과 qx라는 조건을 뭐 또는이나 그리고로 네. 연결하면 여전히 조건일 뿐이지 사실은 명제가 되지 못하고 px이면 qx이다의 꼴로 연결하면 네, 이 순간 얘는 명제가 된다. 된다. 이런 형태의 명제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하고, 네, 이런 명제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순서를 바꾸어 놓은 이 명제를 역명제. 명제. 그래서 이것은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놈의 역은 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의 역은 다시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도 바꾸고 둘 다 부정한 것. 부정은 여집합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를 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부른다. 이것도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의 대우는 얘가 되는 거고 네, 요놈의 대우는 얘가 되는 거고 네. 거꾸로 요놈의 대우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 사실 어떤 명제와 역명제의 진리값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나 어떤 명제와 대우 명제의 진리값은 언제나 같아야 일치한다.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명에서 귀류법이라는 논증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의미는 결론을 부정했더니 네. 부정. 부정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더라.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면 원래의 명제가 그냥 참인 거야. 예.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의 명제도 참일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좀 살펴봤었죠. 네. 그죠?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관점을 좀 바꾸는 명칭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px라는 조건이 지난번보다 좀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x는 1이다. 네, 그럼 요놈의 지리집합은 뭐밖에 없어요? 1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겠죠. 물론 실수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qx라는 조건을 x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q의 진리집합은 -1과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px이면 qx이다 꼴의 문장을 만들었을 때 x가 1이 되면 그 x를 제곱한 것도 1이 된다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요. 그렇죠. 실제로 x가 1이 되면 당연히 제곱은 1이 돼 라고 봐도 되고, 그렇죠.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야. 진리값이 t, 참인 그런 명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px가 충족되기만 하면 qx도 충족된다라는 뜻이죠. px가 충족이 되면 qx도 충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px라는 조건은 qx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px는 qx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또 들어본 말이 나오는군요. 충분 조건. 예,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요 qx라는 요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이 조건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얘가 만족되기만 하면 얘는 자동으로 만족되니까
이러한 결론을 얻는데 이 조건은 이미 충분한 조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요 명제의 역을 생각해 볼게요. QX이면 PX이다. 문장으로 바꾸면 X의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라는 문장이 돼요. 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요. 그렇죠. 왜 거짓이냐라고 물었을 때 집합 Q가 음. 집합 P에 포함되지 안. 않는다 라고 해도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때를 살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살펴보면 X의 제곱은 1이나 X가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있는 거죠. 그래서 Q 집합에서 P 집합을 뺀 것이 차집합의 정의가 겹치는 거 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겹치는 1을 제거하면 얘만 남겠죠. 네. 요놈,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이 경우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네. 만약 이런 집합의 원소가 여러 개라면 그 중에 하나를 끌고 와서 이렇게 예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우리는 단례라고 부른다. 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는 성립하나 얘는 성립하지 않으니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은 x제곱이 1이라는 조건은 x제곱이 1이라는 요 조건은 x는 1이라는 요 결론을 끌어내는데 충분한 조건이 못 돼요. 그렇죠. 예, 충분한 조건은 못 됩니다. 그러나 역명제는 지금 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상호관계라 그랬잖아요. 얘의 역이 다시 얘가 되는 거죠. 그쵸. 얘의 역이 얘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주어진 명제는 거짓인데 그 명제의 역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볼 것이냐. x의 제곱이 1이라고 해서 x가 1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충족하는데 만족시키는데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x의 제곱이 1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x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x가 1과 같다라는 이 결론을 끌어내려면 얘를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에 얘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얘를 부정해버리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은 뭐 하긴 한 거냐 하면 필요하긴 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필요 조건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x제곱이 1과 같다라는 것이 이런 결론을 끌어내는데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얘를 부정해서는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뭐 하긴 하다? 필요하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의 뜻을 분명하게 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도식화이긴 하지만 기억하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게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요 동그라미가 요 동그라미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일 때 그럴 때는 뭐도 봐야 되냐 하면 Q이면 P이다를 봐야 돼요. 다시. 예, 그래서 요 놈이 참이면 만약 얘까지 거짓이면 P와 Q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참일 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X가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부른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예, 제가 되게 싫어하는 도식화 암기의 요령 뭐 가르쳐준 거긴 하지만 의외로 많이들 좀 힘들어하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 살펴봤던 그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이런 의미이고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될 때,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도 옳고 Q이면 P이다도 옳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될 때, P는 Q에 네, 서로는 그러니까 P는 Q에 혹은 Q는 P에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네,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요 P라는 조건하고 Q라는 조건이 사실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두 문장은 서로 동치야라고 하는 거죠. 주의할 것,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P가 옳다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P 하나만. 그렇지, P 하나만 딱 따가지고 P는 옳아 이러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알겠어요. 두 개가 옳다는 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P라는 조건하고 Q라는 조건이 사실은 뭐야? 같은 조건이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동치라는 개념은 그럼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X랑 Y가 모두 0이래요.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마일까요? 0. 그렇죠. 반대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면 네. 우리는 알죠. X가 실수일 때 X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거나 셋 중에 오직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부등호의 기본 성질로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양변에 X를 곱해주면 X의 제곱이 X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X가 0일 때는 X의 제곱도 당연히 0이겠죠. X가 0보다 작을 땐 양변에 X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이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지고 X에 대한 곱하면 여전히 0이죠. 그래서 X제곱은 여전히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 X가 실수이기만 하면 X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 0이 아니면 얘나 얘 중에 하나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것은 둘 다 뭐라는 걸 0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 x, y가 모두 0이라는 조건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예, 어떤 명제와 그 0명제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두 명제는 이 두 조건은 서로 동치예요.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만약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야 라는 이 명제가 참이겠니 거짓이겠니? 물론 x, y가 모두 실수일 때 라고 봤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 조건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하고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동치라는 걸 알아요. 동치라는 얘기는 이 문장 대신 얘로 바꿔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성립하면 x 곱하기 y는 0이야 라고 문장을 바꿔놓고 보는 순간 이건 너무 쉽죠. 둘 다 0이면 당연히 곱해도 0이 되니까.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죠. 그러니 이 명제도 뭐일 거야? 참일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동치 변형. 예. 그러니까 동치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대신 좀 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죠. 금방 눈에 띄게. 그렇죠. 그래서 필요 충분 요건이라는 개념은 이럴 때 또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치인 좀 더 간단한 문장으로 변형을 해서 명제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좀 더 쉽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였죠?
저번 시간 정리한 거하고 이거 동치에 대한 거. 아, 그렇죠. 음. 충분 변화. 조건의 개념이 무엇인지, 필요 필요 조건의 충분.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 충분 필요 조건의 충분.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동치였다 네, 라는 것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 예, 쌈박하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명제에 대한 개념을 또 살펴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녕. 안녕.